거울 앞에 선 마크의 시선은 자신의 낯선 실루엣에 머물렀습니다. 2년 전 체중계 바늘이 147kg 325 LBS를 가리켰던 시절에 그는 거대한 육중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2년의 투쟁 끝에 그는 94kg 207 LBS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쟁취해냈습니다. 무려 53kg 118 LBS의 지방을 깎아낸 결과였죠. 그러나 거울 속 그의 눈은 승리자의 기쁨 대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한 남자의 허망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강요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라며 눈물 짓던 그녀는 아주 기괴하고 모욕적인 성적 보상제를 계약서처럼 내밀었습니다. 1년에 딱 4번 생일, 기념일, 그리고 밸런타인데이에만 부부 관계를 허용하겠다는 규칙이었죠. 마크는 그 굴욕적인 조건을 사랑의 채찍이라 믿으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한계에 다다라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순간 사라의 입에선 위로 대신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포기한다면 내 욕구를 채워줄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 이건 당신 탓이야. 그 순간 2년간 쌓아온 마크의 세계가 굉음을 내며 무너졌습니다. 그가 배고픔과 근육통을 견디며 자신을 학대하는 동안 아내는 그 노력을 방패 삼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협박이 처음일까?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정말로 나만을 기다렸을까? 그는 식탁을 떠나 어두운 차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연장들을 만지며 그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라가 밖에서 흐느끼며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 그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자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의 변화를 위해 이런 극단적인 조건을 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크는 더 이상 추측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통신사에 연락해 지난 3년치의 집 전화와 휴대폰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굶주리게 하기 전부터 시작된 은밀한 기록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마크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록 확보, 모든 통화 기록과 카드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패턴 분석,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의 빈 공간을 찾아내세요. 침착함 유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세요. 마크는 $120라는 거금을 들여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5분 자신이 부서 회의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에 일정한 번호로 걸려온 수많은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규칙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크처럼 배우자의 배신을 직감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마크가 발견한 그 번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마크의 치밀한 복수극의 다음 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마크와 같은 피해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마크는 차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엔진이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났고 그는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의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바 그리샴 그리샴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크는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수준이 아니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라는 괴물로 자라나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Phần 1. những con số không biết nói dối. 마크는 곧장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계정은 마크의 이름으로 된 공동명의였기에 서류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120라는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누군가는 통화 내역 따위에 그런 돈을 쓰는 게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배신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에게 돈 따위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의 집 전화와 사라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 담긴 CD를 손에 넣었습니다. 왜 3년이었을까요? 사라가 마크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빌미로 부부관계를 제안하고 그를 굶주리게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이 비싼 데이터 뭉치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소름 끼치는 규칙성. 집으로 돌아온 마크는 서재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아내 사라가 밖에서 문고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잔인한 진실을 오롯이 혼자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빛만이 그의 제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엑셀 데이터를 날짜별, 시간별, 통화 시간별로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줄에 달하는 데이터 속에서 마크는 기괴하고도 정교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시간표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잔인한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5분, 마크가 상사 및 부서장들과 함께 지역 레스토랑에서 정기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사라는 어김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회의 잘해. 끝나면 연락해줘. 다정함이 뚝뚝 떨어지는 이 목소리는 사실 마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마크가 회의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지 불과 10분 뒤인 11시 5분. 사라는 항상 낯선 번호로 1시간 이상의 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업무에 매진하는 동안 그녀는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의 금요일, 마크가 형제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치러 가는 금요일, 오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티오프를 준비하며 카트에 짐을 싣는 시간에 맞춰 사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즐겁게 치고 와. 집에서 기다릴게. 하지만 그 기다림의 이면에는 골프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낯선 번호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완벽한 알리바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대조하던 마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마크의 몸무게를 문제 삼으며 살을 빼지 않으면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번호와의 통화는 그보다 무려 3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이어트는 그저 나를 밀어내고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야. 지난 2년 동안 325파운드 약 147kg에서 207파운드 약 94kg까지 무려 118파운드를 감량하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굶주림과 근육통을 견뎠지만 사라는 그가 땀 흘리며 살을 깎는 동안 그 시간들을 자신의 외도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자유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도구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배신의 성벽, 그리고 그 너머의 실체. 마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사라가 내뱉었던 살을 안 빼면 다른 데서 채우겠다는 위협은
홧김에 나온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배신의 성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던진 잔인한 비웃음이었습니다. 482통의 통화 기록 중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은 그 의문의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마크는 당장이라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번호 조회를 통해 한 남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토니 발리. 마크가 다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사라에게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가며 운동하는 동안 토니는 마크의 집 전화와 아내의 휴대폰 속을 제집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신자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심장을 식혔고 마크의 눈빛은 이제 그 번호 너머의 실체를 처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2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견뎠는데 그 모든 것이 외도를 위한 기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내 파트너가 라는 의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선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마크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마크의 복수 기대됨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마크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변의 의심스러운 징후를 무시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크가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흘러나올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크가 헬스장 트레이너 토니의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벌이는 숨막히는 잠입 작전, 그리고 사라의 파렴치한 고백이 담긴 녹음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기록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마크는 이제 그 번호 너머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차를 몰아 단골바인 그리샴스로 향했습니다. Phần 2. Cái bẫy hoàn hảo tại Grisham's. 그리샴스는 평소처럼 활기찼지만 마크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카운터에 앉아 매력적인 바텐더 브렌다에게 조용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브렌다는 마크와 사라가 자주 오던 곳이라 안면이 깊었죠. 마크는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 번호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의문의 번호. 마크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토니 발리의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브렌다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재적인 고객인 척 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말이죠. 브렌다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토니 발리 씨 맞나요? 저는 제니퍼라고 해요. 24살이고요. 브렌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매혹적인 20대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아, 미용실에서 어떤 분이 몸매 관리하는데 최고라고 추천해 주셔서요. 지금 130파운드 정도인데 115파운드까지 빼고 싶거든요. 혹시 빈자리가 있을까요? 마크는 숨을 죽인 채 옆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토니의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오, 제니퍼, 마침 운이 좋네요. 방금 오래된 고객 한 명. 이 그만두는 바람에 스케줄이 딱 비었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들을래요. 당신 같은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오래된 고객. 그건 바로 마크 자신이었습니다. 마크는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토니에게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라가 마크와 크게 다툰 직후 마크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내연남인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는 뜻이니까요. 마크가 눈치챘어. 당분간 조심해. 혹은 이제 걔 안 갈 거야 라고 미리 귀띔을 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마워요, 토니. 곧 갈게요. 브렌다가 전화를 끊자 마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마크가 땀 흘리며 운동하던 그 신성한 장소에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렌다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크를 바라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크, 기운내요. 저런 놈한테 아까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크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치밀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 마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과 사라의 일상 속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심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작은 장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라와 토니의 은밀한 대화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숨소리까지 기록하기 시작한 그 잔인한 추적의 시작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심층 분석, 마크의 배신감과 사라의 치밀한 이중성. 마크가 그리샴 스파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기획된 기만이었습니다. 마크가 체중을 118파운드나 감량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사라는 그 고통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토니 발리와의 통화 내용은 마크에게 다음과 같은 잔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전 모의, 사라는 마크와 주방에서 다툼을 벌인 직후 마크가 차를 몰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토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토니가 고객 한 명이 그만둬서 자리가 비었다고 말한 것은 사라가 이미 마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했음을 의미합니다. 성적 조종의 도구. 사라는 마크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잠자리를 제안했지만 사실은 토니와의 만남을 더 방해받지 않고 즐기기 위해 남편의 기력을 빼놓은 것입니다. 죄책감의 부재. 사라는 마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뒤로는 토니에게 마크가 의심하니 당분간 조심하자고 말하며 관계를 유지할 궁리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크라면 200파운드가 넘던 몸을 깎아내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아내의 불륜을 돕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랑하니까 그랬어. 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변명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배신의 기술. 토니 발리는 누구인가? 토니 발리는 전형적인 포식자형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고객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남편의 건강을 위해 트레이너를 찾아온 사라 같은 여성들의 취약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브렌다와의 통화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 왔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낯선 젊은 여성의 전화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매력을 발산합니다. 고객의 이탈을 슬퍼하기보다 새로운 사냥감을 맞이할 빈자리로만 여깁니다. 실전 적용, 관계의 적신호를 포착하는 법. 마크가 했던 것처럼 데이터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보상 체계의 변화. 마크의 사례처럼 갑자기 애정 표현이나 잠자리를 특정 조건체 중 감량 등과 결부시켜 제한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추천. 사라는 마크에게 토니를 직접 소개해 주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통화 패턴의 규칙성. 마크가 발견한 것처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특정 요일과 시간에 반복되는 통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만약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크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120라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비용은 비싸지만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비용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더 처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라는 정말 마크를 사랑해서 다이어트를 시킨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토니와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주세요.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을 보여주신 분의 의견을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마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설치한 도청 장치들이 어떤 추악한 대화들을 쏟아낼지, 그리고 마크가 준비한 마지막 만찬이 사라와 토니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지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직감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마크의 복수 계획, 단계별 전략. 마크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현대적인 기술을 동원한 완벽한 증거 수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통화 기록을 3년치나 확보하여 불륜의 시작 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상대의 기만 기간을 확정짓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단골바의 바텐더 브렌다를 통해 토니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 상대의 본성을 끌어내는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술적 감시, 최첨단 도청, 장치 박스를 구입하여 집 전화, 아내의 핸드폰, 심지어 내연남의 핸드폰에까지 심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증을 넘어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용서한 척하며 안심시킨 뒤에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마크가 다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것은 마크가 판 거대한 함정의 입구일 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 설마 내 배우자가?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크도 처음에는 사라를 100%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집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탐욕과 기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혹시 당신의 노력을 뒤에서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크의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변의 작은 신호들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글을 공유하고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진실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마크가 도청을 통해 사라와 토니의 충격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게 되는 과정과 그가 준비한 기상천외한 복수극으로 이어집니다. 마크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만큼 복수의 불꽃은 더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마크가 그리샴스바에서 브렌다의 도움으로 토니의 본 모습을 확인한 후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했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집념만이 남았습니다. 치명적인 대화들. 그날 밤 마크는 집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잠든 사이 그는 전문가용 도청 장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거실의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장치를 매립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음성은 마크의 수신기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크는 사라에게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녀가 평소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라의 내연남 토니 발리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고 토니는 한 금발 여성 회원 옆에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지도에 열트령하고 있었습니다. 토니의 소지품이 놓인 벤치에는 그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마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군중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토니가 여성 회원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돌린 찰나 마크는 번개처럼 움직여 핸드폰을 낚아채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칩을 삽입하고 다시 벤치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토니가 이미 운동을 마치고 짐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돌려놓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마크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강하게 미끄러뜨렸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토니의 수건 밑으로 쏙 들어갔고 토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챙겨 떠났습니다. 마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와 수신기를 켰습니다. 배신의 첫 울림, 사라와 토니의 통화, 잠시 후 첫 번째 신호가 잡혔습니다. 바로 오전 10시 55분. 마크가 평소라면 스태프 회의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었죠. 사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크가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어제는 차고에서 1시간이나 안 나오더라고. 우리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어지는 토니의 느끼한 목소리. 걱정 마. 자기야. 그 뚱보 녀석이 뭘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잠자리까지 끄는 거야? 나랑 더 자주 보자며 사라의 대답은 마크의 심장을 도끼로 찍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편하잖아. 마크한테는 당신의 심장 건강 때문이라고 둘러대면 꼼짝 못하거든. 그래야 너랑 더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살 빼는 기계일 뿐이야. 내가 살 빼라고 하니까 118파운드나 빼는 거 봤지? 걔는 그냥 조종하기 쉬운 바보라니까. 마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그녀가 걱정해주던 자신의 건강은 단지 내연남과의 미래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라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 미용사 잔인과의 대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사라는 자신의 단골 미용사 잔인과 통화하며 더욱 노골적인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잔인, 나 오늘 섹시한 난제리 좀 사러 가려고. 아주 도발적인 걸로. 어머, 남편분을 위해서요. 잔인이 물었습니다. 사라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마크 그 바보가 눈치 못 채게 가끔은 먹잇감을 던져줘야지. 걔는 내가 조금만 유혹해도 정신 못 차리거든. 사실은 토니를 위해서야. 토니 몸매 봤잖아. 마크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2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토니랑 즐겼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지. 마크는 차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닭가슴살만 먹으며 헬스장에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아내는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와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주 수요일. 마크가 그녀를 믿고 열심히 일하던 그 시간의 말입니다. 깨진 신뢰, 그리고 차가운 이성,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는 마크에게 마지막 남은 연민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라는 단 한순간도 마크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마크는 단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비밀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마크는 수신기를 끄고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대화들을 어떻게 사라에게 되돌려줄지. 그가 준비한 잔인한 피날레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란제리를 사. 하지만 그게 당신의 마지막 쇼가 될 거야. 마크의 사례에서 배우는 가스라이팅의 위험성. 여러분, 마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는 전형적인 감정적 조종 가스라이팅의 사례입니다. 사라는 마크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그의 신체와 성적 욕구를 통제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단계별 조치, 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마크처럼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마크의 상사가 전자장비 업체를 소개해 준 것처럼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십시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건 단어를 위해서야라며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여 유도 및 다음 단계, 마크는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모든 증거를 가족들 앞에서 공개한다.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재산을 모두 챙긴다. 토니와 사라를 동시에 파멸시킬 덫을 놓는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마크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90%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배신의 징후.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과연 마크가 준비한 이 완벽한 증거들이 사라의 가식적인 미소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마크가 복수를 위해 만난 브렌다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이전 편 보기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관계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침묵은 가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크는 수신기를 끄고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대화들을 어떻게 사라에게 되돌려줄지, 그가 준비한 잔인한 피날레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의 불꽃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 들어찼습니다. 2년 넘게 자신을 기만하며 건강을 핑계로 사랑을 무기로 휘둘렀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인 토니, 마크는 이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풀사이드 파티와 폭로의 순간,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머릿속은 이미 정교한 체스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사라에게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 수영장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긴장하고 지냈잖아. 이번 주말엔 좀 즐기자고. 마크의 부드러운 제안에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다시 예전처럼 자신에게 휘둘리기 시작했다고 믿으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토니와의 긴장을 풀기 위해 완벽한 남편 달래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마크는 나 없이는 안 되는 남자야. 토요일 오후 햇살은 따가웠고 수영장의 물결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사라는 새로 산 화려한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뒷마당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크가 초대한 친구들은 그가 바에서 만났던 브렌다,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인 셀리와 린다였습니다. 세 여자는 모델 같은 몸매에 아슬아슬한 비키니를 입고 이미 선베드에 누워 태연하게 선탠을 즐기고 있었죠. 사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마크의 평범한 지인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도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파티 아니었어.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크는 차가운 맥주를 들이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들이야. 당신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어. 특히 브렌다는 나랑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 그때 브렌다가 천천히 일어나 선글라스를 벗으며 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비키니 상의를 풀어 옆에 던져두었죠. 사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지? 브렌다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글쎄, 남편 몰래 매주 수요일마다 트레이너랑 즐기는 것보다 더 무례할까. 사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렌다는 그녀의 곁을 천천히 맴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크가 다 말해줬어. 당신이 어떻게 클로즈네스를 보상이나 처벌처럼 사용했는지 말이야. 그래서 우린 새로운 계약을 했지. 앞으로 당신이 토니를 만나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크는 우리 3명 중 1명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 당신이 토니랑 즐기는 만큼 마크도 즐겨야 공평하잖아. 사라는 마크를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셀리와 린다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담그며 사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와, 이 여자가 그 대단한 아내야. 남편을 100파운드 넘게 빼게 만들고는 뒤에선 근육질 트레이너랑 놀아난 셀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라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마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마크의 눈빛은 예전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 같았습니다. 자, 사라, 이제 진실 게임을 시작해볼까? 마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지. 어제 오전 11시에 어디 있었어? 제니랑 쇼핑한다고 하지 않았나? 사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쇼핑하러 갔었어. 새로 산 속옷도 보여줬잖아. 마크가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사라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토니, 나 지금 당신 집 앞이야. 마크는 회의 중이라 절대 몰라. 저번에 했던 거 또 해줘. 옆에서 지켜보던 셀리와 린다가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쇼핑치고는 장소가 너무 특정적인데 토니네 집이 백화점이었어. 아니면 토니 몸을 쇼핑한 건가? 린다의 비아냥의 사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수영장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토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라의 모습. 차 안에서 토니와 미래를 즐기며 입을 맞추던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역겨운 문자 내역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크가 설치한 도청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만들어낸 철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할 건가? 자, 다음 질문. 당신이 내 잠자리를 거부한 게 정말 내 심장 건강 때문이었어? 아니면 토니를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두고 싶어서였어?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가식의 성벽이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던 살 빼는 기계 마크는 이제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냉혹한 심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설명할게. 사라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브렌다가 그녀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다 들었으니까. 당신이 토니한테 마크는 회의 중이라 절대 몰라라고 말하며 비웃던 그 목소리까지 말이야. 마크는 사라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돼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을 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어라. 살을 뺐어. 그런데 당신은 그 노력의 보상으로 배신을 줬지. 이제부터는 내가 규칙을 정해. 당신이 한번 거짓말할 때마다 나는 이 여자들과 당신이 보는 앞에서 즐길 거야. 그게 당신이 만든 게임의 대가야. 수영장의 푸른 물결 위로 사라의 비참한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여자는 보란 듯이 마크의 곁에 붙어 그를 유혹하는 포즈를 취했고 마크는 그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안전한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의 거짓말을 감지했다면 여러분은 마크처럼 냉철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도 마크처럼 할 것이다. vs 그래도 대화로 풀겠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충격적인 배신에 대처하는 법을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라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이드, 관계의 적신호를 포착하는 3단계, 변화된 패턴 관찰,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나 일정의 변경은 가장 큰 신호입니다. 사라의 미용실 예약 증가, 디지털 증거 확인, 통화 기록이나 위치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면과 증거 제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마크처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단호하게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을 마주할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순진한 남편이 아니라 상처받은 맹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크의 다음 행보가 이 파티장을 어떻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그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손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파일 안에는 토니와 사라의 어떤 더러운 공모가 숨겨져 있을까요? 마크가 준비한 마지막 서류 뭉치가 수영장 바닥에 흩뿌려지자 사라의 위선적인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마크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도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단력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악몽 뒤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 마크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차갑게 던졌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이미 변호사가 다 검토했어. 사라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자 마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당신 짐은 나중에 사람 시켜서 보낼 테니까. 사라는 주변에 서 있는 브렌다와 그녀의 친구들을 의식하며 비참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마크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325파운드의 거구였을 때도 207파운드의 근육질 몸매가 된 지금도 타인의 인정이나 배신자의 변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을 위해 118파운드를 감량한 그 의지와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배신의 끝, 그리고 무너진 조종의 성벽. 마크가 던진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사라가 쳐놓았던 거대한 심리적 감옥의 창살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사라는 마크의 체중을 빌미로 그를 통제했습니다. 1년에 단 4번의 잠자리, 그리고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가혹한 정서적 학대. 마크는 그녀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땀을 흘리고 굶주렸지만 그가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사라는 토니와 함께 침대 위에서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을 뺀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위해 뺀 거야. 마크의 이 말은 사라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마크는 이미 그녀의 소나기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들었던 사라의 웃음소리, 토니와 나누던 추잡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마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은 그를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발견한 진정한 자아. 마크는 이혼을 결정하며 단순히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구출했습니다. 사라는 그를 뚱뚱한 실패자로 낙인 찍고 바람을 피울 것이라 협박하며 그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제 압니다. 설령 그가 다시 살이 찐다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해도 마땅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마크는 자신이 쏟은 2년의 노력이 사라를 위한 재물이 아닌 자신을 더 강한 남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은 타인의 선택이지만 그 배신으로 인해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마크는 당당하게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샴스에서의 평온한 시작. 며칠 후 마크는 다시 그리샴스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베이컨 치즈버거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앞에 둔 그는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입에도 대지 못했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되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얻기 위한 강박은 없었습니다. 브렌다가 다가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분은 좀 어때요? 챔피언, 오늘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마크는 맥주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최고예요, 브렌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거든요. 그는 지난 2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는 남편도 거짓된 약속에 목매는 남자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안개는 걷혔고 그 앞에는 정직하고 투명한 내일이 펼쳐져 있습니다.